화면 속 가방 상태가 어때 보이시나요? 가격이 좀 나가 보이는 클래식한 가방 같나요? 아니면 아무 길바닥에서나 쉽게 살 수 있는 싸구려 가방 같나요? 같은 가방에 명품 로고만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쪽과 달라 보이나요? 가방 자체가 디자인이 촌스러워서 제가 보기엔 둘 다 똥인데 그래도 명품 로고가 들어가니 좀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으로 명품 로고가 지워진 상태로 3만원인데요 살까요? 라는 질문에 엄마 개모임 갈 때 뜨는 것 같다, 3만원이면 떡을 친다, 차라리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라, 그게 뭐냐 등등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프라다 상표를 붙이자 완전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등등 칭송이 이어졌습니다. 매장 개장 전부터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오플러는 어지간한 명품 매장 앞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불경이다, 저성장이다, 자영업의 위기다 등등 어수선한 마당에 아랑곳하지 않고 명품은 왜 이리 잘 팔리는 걸까요? 국내 명품 시장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중반 핸드백, 기성복, 신발 등에 대한 정부의 수입 허가가 나면서 유로통상 신용국 회장과 웨이펀 인터내셔널 건기청 회장 등 한국 명품 시장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수입업체를 통해 버버리, 몽블랑, 겐조 등의 명품 브랜드를 국내로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8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명품은 당시 100만원가량이 판매되었던 버버리 트렌치코트였습니다. 혼수 품목으로 으뜸이었다 하네요. 참고로 당시 짜장면 가격은 약 700원이었습니다. 90년대 성지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에서 샤넬, 구찌, 알마니, 발리, 에르메스 등의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명품의 영어 표현인 럭셔리의 사전적 의미는 비싸고 만족감을 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로는 사치품, 호화품입니다. 명품은 보통 명인이 만든 도자기나 가구 등을 표현하는 말이었으나 사치품, 호화품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없애고 홍보에 유리함을 위해 이 시기부터 해외 고가 유명 브랜드를 명품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압구정동 갤러리 백화점의 명품관도 이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는 명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알만이라는 말장난도 2000년 초반부터 많이 들리게 됩니다. 된장녀라는 표현도 2000년 중반에 생겨났네요. 루이비통, 스피디, 발렌시아가, 모터백, 샤넬백 등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특히 루이비통 백은 국민백이라고 칭하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에서 쉽게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품 소비가 확대되면서 매스티지라고 불리는 소위 준명품 시장도 생겨나게 됩니다. 2005년 성주그룹에 인수되어 한때 잘나가던 MCM, 등골 브레이커로 유명했던 노스페이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럭셔리의 의미는 비싸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길래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물건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품질이 좋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는 100에서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과거 유럽 군주제 시절 왕과 귀족에게 제품을 공급했던 만큼 최상의 퀄리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딱 봐도 뽀대가 나 보이는 경우가 많고 내구성도 좋아 확실히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따지면 명품을 사는 건 세상 쓸데없는 짓이 됩니다. 공산품 제조기술이 발전해 최근 생산되는 제품들은 정말 어지간한 싸구려가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만 된다면 품질에 있어서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명품 짝퉁도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한 벌에 70만원 가까이 하는 구찌 티셔츠도 목이 늘어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명품은 원래 유럽 왕족과 귀족의 품위 유지와 호화스러운 생활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값비싼 옷, 신발, 모자, 주얼리 등을 소비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니 태생부터 인간의 과시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과시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끝나누기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너와는 다른 클래스이다, 나는 너보다 잘 나간다는 식의 소위 급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사는 이유는 제품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 이외에도 남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 소비를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중대형차 선호도는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소비의 최고봉에는 요트와 미술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품 산업의 부흥은 경제 발전의 수준과 궤를 같이 합니다. 돈을 좀 벌게 되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근질근질해지는데 통장 잔고를 까보여줄 수는 없으니 고가의 명품을 몸에 두르면서 격차를 보여주게 되고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더욱더 잘 팔리게 됩니다. 덕분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을 다른 국가에 비해 30% 정도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과시적 소비는 기본적으로 남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남과 같아지기 위해 명품을 소비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동경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착용하는 명품을 따라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등골 브레이커의 창시자이자 계급도까지 탄생시킨 노스페이스 패딩도 비슷한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동창회 갔다 오랜만에 본 친구가 명품을 하고 온 것을 봤을 때 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하는 마음으로 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없이 명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일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이 만원짜리 유니클로 티를 사는 것과 월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짜리 구찌 티를 사는 것은 소득과 소비 비율 측면에서 본다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시고 자시고 알 것 없이 늘 그래왔듯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명품을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으로 세계 8위 수준이며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명품
명품의 소비층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0대 이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명품 소비의 연령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고등학생을 넘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이 없으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합니다. 한국 특유의 과시와 비교 소비가 여전한 이상 명품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 얘기를 하다 보니 쇼핑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이소에서 옷도 파는지 모르겠네.